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요. 이거 듣고 나시면요. 아마 전화하실 거예요. 친정엄마한테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 달려갔죠. 매일 갔어요. 간병했어요. 근데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엄마는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밥은 누가 해? 이 한마디예요. 15년 결혼 생활이 끝장났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김정희라고 해요. 올해 46이에요. 경기도 용인에 살아요. 아이 둘 있고요.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딸, 작은애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에요. 남편 이름은 최동훈. 저보다 3살 위 49이에요. 아, 남편이었죠. 지금은 이혼했거든요. 왜 이혼했냐고요? 그게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서울 사당동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작은 인쇄소 하셨거든요. 명함이랑 전단지 찍는데요. 어머니도 거기서 같이 일하셨어요. 부부가 둘이서 굴리신 거예요. 오빠 하나 저 하나. 부자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딱 그 중간이요. 근데 부모님이 둘 다 일하시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데 익숙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면 혼자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숙제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고. 외로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외로웠죠. 근데요, 어머니가 밤에 오시면요. 아무리 늦어도 꼭 안아주셨어요. 정희야, 오늘도 혼자 잘 있었어? 우리 딸 기특해. 이 한마디가요. 하루 종일 외로웠던 게 싹 사라졌어요. 마법 같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어요. 말이 많은 분은 아닌데요. 꼭 필요한 말만 하시는 분. 근데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와닿는 분이셨어요. 대학은 서울에 있는 사립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뭐 대단한 대학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인쇄소 돌려서 등록금 대주셨거든요. 한 학기에 300만 원이었어요. 1년이면 604년이면 2,400이에요. 작은 인쇄소에서 그 돈 모으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정희야, 공부 열심히 해라. 등록금은 아빠가 걱정하마.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우리 딸 대학 나와야지. 엄마는 못 배워서 인쇄소에서 일하는데 우리 딸은 사무실에서 일해야지. 이 말 듣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대학 4년 동안 과외도 하고 편의점 알바도 하면서 용돈은 제가 벌었어요. 등록금만큼은 부모님한테 미안하지 않으려고요.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용인에 있는 중소기업 식품회사 영업지원팀이요. 월급 200만 원이었어요. 적었죠. 근데 첫 월급이잖아요. 그게 어딘데요? 첫 월급 타고 뭘 했냐면요. 어머니한테 용돈 드렸어요. 50만 원이요. 엄마, 이거 내 첫 월급이야. 엄마 갖고 써. 어머니가 손사래를 막 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왜 엄마한테 줘? 내가 써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아니야, 엄마 제발 좀 받아. 그동안 고생했잖아. 어머니가 그 50만 원 받으시면서요. 고개를 딱 돌리시는 거예요. 울으신 거예요. 소리 안 내시고 조용히 울으신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둘이서 부엌에서 울었어요. 그게 제 25이었어요. 회사 다닌 지 2년째에 동훈 씨 만났어요. 맞선이었어요. 이모가 소개해줬어요. 정희야,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만나봐. 대기업 다니고 성격도 괜찮대. 맞선이 뭐 다 그렇잖아요. 어색하게 밥 먹고 연락 끊기고 끝인데. 기대 안 했어요. 근데 동훈 씨는 좀 달랐어요. 강남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키가 178이래요. 잘생기진 않았는데 인상이 편안했어요. 웃는 얼굴이 좋았어요. 정혜 씨 맞죠? 최동훈입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뭐가 좋았냐면요. 자기 자랑을 안 했어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정혜 씨 취미가 뭐예요? 주말에 뭐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세 번째 만남에서 고백받았어요. 정혜 씨, 저 정혜 씨 좋아해요. 사귀어 주실 수 있어요? 저는요, 네 이 한 글자밖에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져서요. 사귀면서요, 동훈 씨가 진짜 잘해줬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수원에서 용인까지 차로 데리러 왔어요. 겨울에 핫팩 사다 주고, 여름에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기념일 절대 안 빼먹었어요. 생일에 손편지 써왔어요. A4 용지 2장에 빼곡하게요. 정희야, 올해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평생 같이 있자. 그거 읽는데 울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사귄 지 1년 반 만에 결혼했어요. 제가 29, 동훈 씨가 32. 결혼식 날 아버지가 버질로드에서 제 손잡고 걸으셨는데요. 아버지 손이 막 떨리시는 거예요. 정희야 행복해라. 그 한마디만 하시고 더 말을 못 하셨어요. 울으셨어요. 어머니는 하객석에서 내내 우셨고요. 동훈 씨가 주례 앞에서 맹세했어요. 아내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아플 때 건강할 때 함께하겠습니다. 그때는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요. 결혼 2년 차에 딸 낳았어요. 이름은 서연이. 3kg 300 건강한 아이였어요. 분만실에서 서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요. 세상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동훈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정희야 고마워. 서연아 아빠야. 아빠가 잘 키울게. 서연이 키울 때 친정 어머니가 봐주셨어요. 사당동에서 용인까지 버스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이에요. 매일 오셨어요. 60대 중반이셨거든요.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하셨어요. 엄마 교통비라도 드릴게. 무슨 교통비야? 경로우대 있어. 돈은 서연이한테 써.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항상 자식 먼저. 본인은 항상 뒤. 준서까지 태어나고 둘 키우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때까지 동훈 씨도 괜찮았어요. 주말에 아이들 목욕시키고 기저귀도 갈고 완벽하진 않았어도 나름 했어요. 서연이가 아빠 매달리면 안아서 비행기 태워주고 그 모습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 괜찮아. 힘들지만 이 정도면 행복해. 그때까지는요. 정말 행복했어요. 준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였어요. 2023년 3월이요. 서연이가 중학교 1학년, 준서가 초등학교 1학년. 저는 38이었고 동훈 씨는 41였어요. 결혼한 지 딱 10년째였어요. 10년 사이에 많은 게 변했죠. 동훈 씨가 과장 됐어요. 연봉 7천이었어요. 저도 이직했어요.
용인에 있는 화장품 회사 마케팅 팀이요. 월급 280이었어요. 맞벌이니까 여유가 좀 생겼어요.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탔어요. 용인 수지에 32평 아파트 샀어요. 대출이 2억 있었지만 우리 집이 생긴 거잖아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크고 있었고, 서연이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 준서는 활발하고 장난꾸러기. 겉으로 보면 평범한 맞벌이 가정이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가 변했어요. 동훈 씨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과장되고 나서부터였을 거예요.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소파에 딱 눕는 거예요. 핸드폰만 봐요. 아이들 숙제요? 안 봐줘요. 설거지요? 안 해요. 예전에는 제가 요리하면 동훈 씨가 설거지했거든요. 그게 우리 규칙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하는 거예요. 동훈 씨 설거지 좀. 아, 나 진짜 피곤해. 내일 할게. 내일이요? 안 했어요. 모레도 안 했어요. 결국 제가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회사에서 힘드니까. 과장이면 스트레스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됐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제가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숙제 봐주고, 전부 다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회사 다니는데요. 저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요. 한 번은 진짜 못 참고 말했어요. 동훈 씨, 나도 회사 다녀. 나도 피곤하다고. 좀 같이 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던 대로 해. 나는 바깥일 하잖아. 바깥일이요? 저도 바깥일 하거든요. 저도 출퇴근하거든요. 근데 싸우기 싫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소리 지르기 싫었어요. 그냥 참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와주셨어요. 아이들 클 때는 매일 오셨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오셨어요. 오시는 날이면 반찬 해주시고, 청소 도와주시고, 빨래 개켜주시고, 제가 미안해서 그랬어요. 엄마 이제 그만 와도 돼. 애들 다 컸잖아. 엄마도 좀 쉬어. 괜찮아. 엄마가 안 오면 내가 더 힘들잖아. 동훈이 안 도와주는 거 엄마 다 알아. 어머니는요. 다 알고 계셨어요. 티를 안 내셨을 뿐이지 다 보셨던 거예요. 한 번은 어머니가 동훈 씨한테 말씀하셨어요. 동훈아, 정희가 회사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많이 힘들어. 좀 도와줘라. 동훈 씨가 어떻게 했냐면요.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입으로만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정희야, 저 사람 겉만 번지르르 해. 속은 딴 사람이야. 엄마 눈에 다 보여. 저는 웃어 넘겼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좀 게으른 것뿐이야. 나쁜 사람은 아니라니까.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게으른 것뿐이라고. 원래 남자가 다 그런 거라고.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2023년 9월이었어요. 화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요, 원래 전화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문자도 잘 안 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정희야.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큰일 났구나. 오빠 왜 그래?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이야, 지금. 아주 대병원 응급실. 아, 그 순간이요. 머릿속이 진짜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엄마가? 왜? 뭐가 어떻게 된 건데? 뇌출혈이래.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쓰러지셨대. 아버지가 발견해서 구급차 불렀어. 전화 끊고 바로 뛰었어요. 팀장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쓰러지셨다. 병원 가야 한다. 그 말만 하고 나왔어요. 택시 탔어요. 수원 아주 대병원까지 40분이요. 그 40분이 40년 같았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 잡고 있는 손이 막 떨려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괜찮지? 엄마 죽으면 안 돼. 제발. 응급실 도착했어요. 오빠가 복도에 서 있었고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인쇄소 하시면서 늘 씩씩하시던 아버지가요. 작은 할아버지처럼 쪼그라들어 앉아 계셨어요. 눈이 풀려 있었어요. 아버지, 정희야 왔어? 아버지 손이 떨리셨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뇌출혈입니다. 좌측 뇌에 출혈이 있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의사가 말을 잠깐 멈추더라고요. 그 잠깐이 너무 길었어요. 수술이 성공해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비가 올 수 있고요. 언어장애도 가능합니다. 재활이 필요합니다. 근데 살 수는 있는 거죠? 엄마 살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오빠 손이 떨려서 제가 했어요. 수술 4시간 걸렸어요. 그 4시간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그날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좋으니까 엄마 살려주세요. 동훈 씨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쓰러졌어. 뇌출혈이래. 수술 중이야. 진짜? 많이 위험해? 몰라. 수술 끝나봐야 안 돼. 알았어. 애들 내가 볼게. 그때는 고마웠어요. 아이들 챙겨준다니까요. 수술 끝났어요.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출혈 부위 잘 처리했고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주저앉았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오빠도 울었어요. 아버지도 그때서야 우셨어요. 다만요. 좌측 뇌 손상이 있어서 우측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오른팔 오른다리가 불편하실 거예요. 재활치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필요합니다. 살았다. 그거면 됐어요. 마비가 오든 말이 느려지든 살아만 있으면 됐어요. 3일째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근데요,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엄마, 나야, 정희야. 한참을 보시다가 느리게 말씀하셨어요. 정, 희.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요. 오른손을 들려고 하셨어요. 제 손 잡으려고요. 근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마비였어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말없이요. 조용히요. 저도 어머니 왼손 잡고 울었어요. 엄마 괜찮아. 다
다 나을 거야. 내가 있잖아. 그날부터 간병 시작됐어요. 오빠가 말했어요. 정희야, 나는 회사 때문에 평일 낮에 못 와. 주말에 올게. 평일은 내가 좀 봐줄 수 있어? 응, 오빠. 내가 볼게. 아버지는 70이셨어요. 혼자 간병하기엔 힘드셨어요. 결국 저였어요. 회사에 사정 말씀드렸어요. 팀장님이 고맙게도 한 달 반차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하루가 이랬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아이들 밥 차려놓고 서연이한테 부탁해요. 서연아, 준서 아침 챙기고 학교 같이 가. 병원 가면 아침 8시예요. 어머니 세수 도와드리고, 아침밥 먹여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10시에 재활치료실 가요. 물리치료사가 어머니 오른팔 오른다리 운동시켜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어요. 팔이 안 올라가니까요. 이를 악물고 하시는데 땀이 비 오듯 흘러요. 엄마, 조금만 더. 조금만. 재활 끝나면 병실로 모시고, 점심 먹여드리고, 오후 1시에 병원 나와서 회사 가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이들 저녁 차리고,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잠든 건 밤 11시, 일어나는 건 아침 6시, 하루에 5시간도 못 잤어요. 한 달 내내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동훈 씨는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요. 처음에는 바빠서 못 간다 그랬어요. 다음에는 주말에 갈게 그랬어요. 주말에도 안 왔어요. 피곤해서 그랬어요. 제가 말했어요. 동훈 씨, 주말에 한 번만 같이 가자. 엄마가 사위 보고 싶어 하셔. 이번 주는 좀 힘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말에 뭐 했냐면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프로젝트요?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제가 병원 가는 동안 아이들 저녁은 동훈 씨가 시켜 먹였어요. 치킨이요. 피자요. 짜장면이요. 매일이요. 서연이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맨날 배달만 시켜. 나 집밥 먹고 싶어. 이 말 듣는데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왔더니 싱크대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틀치요.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못하고 잤거든요. 그 위에 오늘 것까지 쌓인 거예요. 동훈 씨는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동훈 씨, 설거지 좀 하지. 아, 나 피곤해. 내일 할게. 나도 피곤하다고. 병원 갔다 왔잖아. 회사도 갔다 왔고. 그때 동훈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내가 알아서 하는 거. 멈췄어요. 뭐라고? 어머니 간병은 내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 나한테 왜 그래? 내 엄마가 아프잖아. 당연히 내가 가야지. 근데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나도 회사 다녀. 나도 피곤하다고. 나도 회사 다닌다고.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서연이가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준서가 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참았어요. 아이들 앞이니까. 됐어. 내가 할게.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 담그고 울었어요. 소리 안 내고요. 아이들한테 안 들리게요. 그 뒤로도 계속 그랬어요.
동훈 씨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병원 안 갔어요. 설거지 안 했어요. 빨래 안 했어요. 근데요, 시어머니 생신에는 꼬박꼬박 갔어요. 시어머니 병원 검진에는 같이 갔어요. 시어머니가 감기 걸리셨을 때는 약 사들고 달려갔어요. 제 어머니가 뇌출혈로 수술하고 재활병원에서 몸도 못 움직이는데 한 번도 안 오면서요. 시어머니 감기에는 약 사들고 달려가면서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아, 이 사람한테 내 엄마는 남의 엄마구나. 석 달이 지났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완전히 나으신 건 아니었어요. 오른팔이 아직 힘이 없으셨어요. 젓가락질 못 하셨어요. 숟가락은 겨우 쥐셨어요. 오른다리도 절뚝거리셨어요. 지팡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으셨어요. 말씀도 많이 느려지셨어요. 예전에는 또박또박 빠르게 말씀하시던 분이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꺼내셨어요. 근데요, 살아계셨어요. 그거면 됐어요. 진짜 그거면 충분했어요. 퇴원하시고 사당동 친정으로 가셨어요. 아버지가 간병하셨어요. 70 넘으신 아버지가요. 어머니 밥 차려주시고, 약 챙겨주시고, 병원 데려가시고, 아버지가 평생 요리를 안 해보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늘 해주셨으니까요. 근데 배우셨어요. 유튜브 보면서요. 하루는 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정희야, 아버지가 된장찌개 끓였어. 엄마한테 먹였는데 맛은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먹어줬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웃음이요. 슬프더라고요. 70 넘은 아버지가 유튜브 보면서 된장찌개 끓이는 거 배우는 거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저는 퇴근 후에 일주일에 3번 친정에 갔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요. 용인에서 사당동까지 차로 1시간이에요. 퇴근하고 가면 저녁 7시 반쯤 도착했어요. 어머니 재활운동 도와드리고, 아버지 식사 준비 도와드리고, 집 청소하고, 냉장고에 반찬 만들어서 넣어놓고, 밤 10시에 나왔어요. 집에 오면 11시였어요.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동훈 씨는 소파에서 핸드폰 보고 있었고요. 밥 먹었어? 응. 시켜 먹었어. 아이들은? 먹었어. 치킨 시켰어. 또 치킨이요. 일주일에 3~4번은 배달이었어요. 동훈 씨, 내가 아침에 반찬 해놨잖아. 냉장고에 다 있잖아. 밥이랑 반찬 데워 먹으면 되는데 왜 맨날 시켜? 귀찮아서. 귀찮아서요.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만들어 놓은 반찬이 냉장고에서 상하고 있었어요.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면 되는 건데요. 그것도 귀찮다고요. 속에서 뭔가 올라왔어요. 근데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참았어요. 그해 11월이었어요. 시어머니 칠순이었어요. 동훈 씨가 갑자기 신이 나서 말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니 칠순이야. 가족 다 모이기로 했어. 호텔 레스토랑 예약했어. 토요일? 나 토요일에 친정 가기로 했는데 엄마 재활 도와드려야 하잖아. 칠순인데 당연히 와야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내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시거든. 재활운동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친정은 일요일에 가면 되잖아. 칠순이 더 중요하지.
더 중요하다고요. 시어머니 칠순이 중요하고 친정어머니 재활은 안 중요하다고요. 누구 기준으로요? 근데 참았어요. 칠순이니까요. 일은 되시는 건 한 번뿐이니까요. 알았어. 갈게. 토요일에 호텔 갔어요. 아이들 예쁘게 차려입히고 저도 옷장 뒤져서 원피스 하나 꺼내 입었어요. 근데 거울 보니까요. 살이 빠져서 원피스가 헐렁하더라고요. 시부모님 계셨어요. 시누이네 가족도 왔어요. 시누이 남편이랑 아들 민준이요. 민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반기셨어요. 아이고 다 왔네. 서연이 준서 많이 컸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서연이가 꾸벅 인사했어요. 준서도 따라서 고개 숙였어요. 식사했어요. 한우 코스 요리였어요. 동훈 씨가 예약한 거예요. 인당 10만 원짜리요. 8명이니까 80만 원이에요. 동훈 씨가 전부 계산했어요. 80만 원이요. 카드 긁으면서 표정 하나 안 변하더라고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칠순이니까요. 근데요. 식사하면서 시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 엄마 건강검진 다음 주 금요일에 예약했거든. 같이 가줘. 응, 알았어. 내가 반차 내고 갈게. 반차요? 시어머니 건강검진에는 반차를 내요? 잠깐만요. 제 어머니가 뇌출혈로 수술하고 석 달을 입원했을 때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왔어요? 반차는커녕 주말에도 안 왔잖아요. 핑계 대면서 소파에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건강검진에는 반차를 내겠다고요? 가슴이 확 뜨거워졌어요. 근데 참았어요. 자리가 자리니까요. 칠순 잔치에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식사 끝나고 시어머니가 세뱃돈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용돈 봉투를 주셨어요. 먼저 시누이 아들 민준이한테 주셨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용돈 줄게. 공부 열심히 해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활짝 웃었어요. 그 다음에 서연이한테 주시고 준서한테도 주셨어요. 서연아, 준서야. 할머니 용돈이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집에 와서 아이들 봉투를 열어봤어요. 서연이 5만 원, 준서 5만 원. 시누이한테 나중에 전화로 물어봤어요. 민준이요? 20만 원이었대요. 5만 원이랑 20만 원이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매번 그랬어요. 설날 세뱃돈도 그랬어요. 추석에도 그랬어요. 명절마다 그랬어요. 민준이한테는 20만 원, 서연이 준서한테는 5만 원씩. 민준이 생일에는 시어머니가 레고 세트 보내주셨어요. 15만 원짜리요. 택배로 직접 보내주셨어요. 서연이 생일에는요? 전화 한 통이었어요. 서연아 생일 축하한다. 끝이요. 선물 없었어요. 택배도 없었어요. 준서 생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 한 통. 끝. 한 번은요. 서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요. 어느 날 밤에 제 방에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응? 할머니가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뭔 소리야? 왜? 민준이한테는 맨날 선물 보내주시잖아. 생일 때 레고도 보내주시고, 나는 전화만 하시잖아. 준서도 마찬가지고, 서연이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울고 싶은 걸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중학생이잖아요. 다 알아요.
5만 원이랑 20만 원이 다르다는 거. 선물 받는 아이랑 안 받는 아이 차이가 뭔지. 아니야, 서연아. 할머니가 바빠서 그래. 서연이도 많이 좋아하셔. 거짓말했어요. 제 딸한테 거짓말했어요. 근데 달리 뭐라고 해요? 할머니가 너를 차별한다고 말해요? 그 말이 아이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서연이가 고개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동훈 씨한테 말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했어요. 동훈 씨, 어머니가 아이들 차별하시는 거 알아? 민준이한테랑 우리 애들한테 다르게 하시잖아. 뭐가 달라? 다 똑같이 하시는데. 똑같아? 용돈이 4배 차이가 나는데 뭐가 똑같아? 그건 누나네가 하나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둘이잖아. 합치면 비슷하잖아. 합쳐도 10만 원이고 민준이는 20만 원인데요. 비슷한 게 아니라 반이에요. 그리고 민준이 생일에는 15만 원짜리 레고 보내시면서 서연이 생일에는 전화 한 통이잖아. 준서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깜빡하신 거겠지. 나이가 있으시잖아. 깜빡이요? 민준이 생일은 안 깜빡하시면서요? 레고 골라서 택배 보내시는 건 깜빡 안 하시면서요? 동훈 씨 제발 어머니한테 말씀 좀 해. 아이들이 상처받는다고. 서연이가 할머니가 자기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 내가 뭘 어떻게 말해. 어머니한테 용돈 더 달라고 해? 손주한테 선물 보내달라고 해? 그런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건 당신이에요. 당신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또 참았어요. 참고 참고 또 참았어요. 시어머니 칠순 지나고 얼마 안 돼서요.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오빠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민준이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 100만 원만 좀 보태줄 수 있을까? 신우이 남편이 작년에 실직했거든요. 형편이 안 좋은 건 알았어요. 동훈 씨한테 말했더니요. 100만 원 보내줘야겠다. 누나가 힘들어서. 100만 원? 우리도 빠듯한데. 어머니가 부탁하시는 거야. 한 번만 도와주는 거지. 한 번이 아니었어요. 작년에도 줬어요. 재작년에도 줬어요. 매년 신우이네 민준이 학원비를 우리가 보태고 있었어요. 근데요, 제 어머니 병원비는요? 어머니 재활치료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보험으로 일부 되고 나머지는 제가 냈어요. 아버지 연금으로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매달 70만 원씩 보탰어요. 제 월급 280에서 70만 원이요. 4분의 1이 넘는 돈이에요. 동훈 씨가 한 번이라도 보태준 적 있냐고요? 없어요. 단 한 번도요. 10,000원도요. 동훈 씨, 신우이네 학원비 100만 원은 보태면서 내 어머니 병원비는 한 번도 안 도와준 거야?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 어머니가 부탁하신 거잖아. 장인어른은 부탁 안 하셨잖아. 부탁을 안 하셔서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딸내한테 손 안 벌리시려고 70 넘은 나이에 혼자 간병하시는 거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부탁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부탁을 안 하시니까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동훈 씨, 내 어머니가 뇌출혈로 수술했을 때 병원에 한 번 왔어? 그때 바빴잖아. 시어머니 건강검진에는 반차 내고 가면서 그건 우리 어머니니까
그건 우리 어머니니까. 그건 우리 어머니니까요. 내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따져? 피곤하게. 피곤하다고요. 제가 피곤하게 만든다고요. 그 말에 뭔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실한올로 매달려 있었는데 그게 딱 끊어지는 느낌이요. 근데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힘이 없어서요. 싸울 힘도 없었어요. 2024년 2월이었어요. 겨울이 아직 안 갔어요. 진짜 추웠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신 지 5달쯤 됐을 때예요. 토요일 오후에 친정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어요. 밤 10시였어요. 현관문 열었는데요. 집이 난장판이었어요. 거실에 과자 봉지가 널려 있고 테이블에 컵라면 국물이 흥건하게 묻어 있고 소파에 옷이 막 던져져 있고 싱크대에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고 동훈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었고요. 이게 뭐야? 아, 아이들이 과자 좀 먹어서 치울 거야. 언제? 내가 나간 지 6시간이야. 6시간 동안 이 꼴로 있었어? 좀 그만해. 들어오자마자 잔소리야? 잔소리요? 저는요. 오늘 친정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재활운동 2시간 도와드렸어요. 아버지 일주일치 반찬 만들어 드렸어요. 집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널었어요. 어머니 약 정리해 드렸어요. 친정에서 쉬고 온 게 아니에요. 일하고 온 거예요. 아픈 엄마 돌보고 온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왔더니 집이 쓰레기장이에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텔레비전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잔소리래요. 그래도 참았어요. 말없이 치웠어요. 과자 봉지 줍고 테이블 닦고 그릇 설거지하고 옷 정리하고 새벽 12시에 끝났어요. 화장실에서 세수하다가 거울을 봤어요. 어머니가 지난번에 그러셨거든요. 정희야, 너 살 빠졌다 그러셨거든요. 맞았어요. 살이 빠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꺼멓고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어요. 입술도 갈라져 있었어요. 38인데요. 45처럼 보였어요. 진짜로요.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요. 일주일쯤 뒤에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저녁 7시쯤이었어요. 동훈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나 내일 학교에서 상담 있어. 부모님 오셔야 한대. 담임 선생님이 면담하자고 했어. 성적이 좀 떨어져서. 알았어. 엄마가 갈게. 서연이가 동훈 씨를 보면서 물었어요. 아빠는 안 와? 동훈 씨가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가 가면 되지. 아빠는 회사 있어.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돌아서는 서연이 눈이 빨간 게 보였어요. 참았어요. 서연이 앞이니까. 부엌에서 저녁 준비했어요. 냉장고 열었는데 재료가 없었어요. 이번 주 내내 장을 못 봤거든요. 라면이라도 끓이려고 냄비 올렸어요. 동훈 씨가 부엌으로 왔어요. 저녁 뭐야? 재료가 없어서 라면 끓일게. 또 라면이야? 이번 주에 3번째잖아. 장을 못 봤으니까. 내일 볼게.
그때 동훈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도 못 보면서 뭘 한 거야 대체? 뭘 한 거냐고요. 그 한마디에 터졌어요. 진짜 터졌어요. 뭘 하긴. 회사 다니고 병원 가고 집안일하고. 당신은 뭘 했는데? 나는 회사 다녔잖아. 나도 회사 다녔다고. 너는 반차도 쓰고 병원도 가잖아. 그게 놀러 가는 거야? 아픈 엄마 간병하러 가는 건데? 맨날 친정 친정. 시댁은 안중에도 없지? 시댁이요? 설날에 가서 절하고, 시어머니 생신에 호텔 가서 축하하고, 명절마다 전 부치고 설거지한 게 제가 안 했어요? 그게 안중에 없는 거예요? 나는 시댁에 가. 설날에도 추석에도 생신에도 다 가. 근데 당신은 내 어머니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잖아. 한 번도. 또 그 얘기야? 지겹게. 지겹다고요. 제가 지겹다고요. 신우이네 학원비 100만 원은 선뜻 보내면서 내 어머니 병원비는 10,000원도 안 보태고 시어머니 건강검진에는 반차 내면서 내 어머니 수술에는 안 오고 아이들 차별하는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서연이가 할머니한테 차별받는다고 상처받고 있는데 그거 아냐고? 야 좀 그만해. 동훈 씨가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이 말을 했어요. 내 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해. 내 어머니도 아닌데 내가 왜 가? 오빠도 있잖아. 왜 니만 해? 내 어머니도 아닌데. 그 말이요. 모처럼 박혔어요. 가슴 한가운데에 딱 박혔어요. 결혼하면 가족 아니에요? 장인 장모가 가족 아니에요? 주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플 때 건강할 때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그게 당신 가족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뭐라고 맹세했어? 아플 때 건강할 때 함께 하겠다며. 그게 시어머니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아 됐고. 나 피곤해. 이 얘기 그만하자. 돌아서서 소파에 누웠어요. 핸드폰 들었어요. 끝이었어요. 저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라면 물이 끓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부엌에 가득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슬퍼서 떨렸어요. 이 사람이랑 15년을 살았는데, 애 둘을 낳았는데, 내 어머니가 죽을 뻔했는데, 내 어머니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뭔가를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라면 끓여서 아이들 먹이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재우고, 준서한테 이불 덮어주면서 준서가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자면서도 엄마를 찾더라고요. 서연이 방에 들어갔더니 서연이가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불 끄고 누워 있었는데 눈이 반짝거렸어요. 서연아, 왜 안 자? 엄마 아빠 싸운 거 다 들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연아, 그건 괜찮아, 엄마. 나 알아. 중학교 2학년짜리가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방에서 나왔어요. 밤 12시였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동훈 씨는 이미 코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혼하자. 처음으로 그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어요. 안개 속에 있다가 갑자기 앞이 확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다. 아이들한테도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겠다. 서연이가 이런 결혼 생활을 정상이라고 배우면 안 되겠다. 준서가 이런 아빠를 보고 자라면 안 되겠다. 이혼하자.
끝내자.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결심하니까 오히려 눈물이 안 났어요. 그날 밤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이혼하자. 그렇게 마음먹으니까요. 이상하게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요. 근데 바로 말은 안 했어요. 준비 없이 덤비면 안 되니까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혼자 준비했어요. 회사 점심시간에 검색했어요. 이혼 절차요. 양육권이요. 재산 분할이요. 손가락으로 스크롤 내리면서 하나하나 읽었어요. 무서웠냐고요? 솔직히 무서웠죠. 15년을 같이 산 사람이잖아요. 애 둘의 아빠잖아요. 근데요, 이대로 사는 게 더 무서웠어요. 10년 뒤에도 이렇게 살고 있을 내가 더 무서웠어요. 대학 때 친구 수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정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거든요. 수정아, 나 이혼하려고. 전화기 너머로 한참 조용했어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 다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어머니 병원에 한 번도 안 온 것, 집안일 하나도 안 하는 것, 시댁 이중자 때, 내 어머니도 아닌데, 그 말까지. 수정이가 다 듣더니 한마디 했어요. 정희야, 변호사 만나봐. 내가 아는 분 있어. 이혼 전문이야. 이틀 뒤에 수원에 있는 법률사무소 갔어요. 여자 변호사였어요. 40대 중반이었고 차분한 분이셨어요. 다 말씀드렸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김정혜 씨, 협의 이혼 먼저 해보시죠. 남편분이 동의하시면 빠르게 됩니다. 동의 안 하면요?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혼인 파탄 사유를 입증하면 돼요. 양육권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실질적으로 양육을 전부 하신 분이 김정혜 씨시니까요. 상담 끝나고 사무실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진짜 하는 거구나. 진짜 이혼하는 거구나. 3월이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6개월이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으셨어요. 오른손으로 숟가락도 쥐시고 말씀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토요일에 친정 갔어요. 근데 부엌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엄마 뭐해? 된장찌개. 아버지한테 맨날 시키기 미안해서. 엄마가 하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괜찮아. 이제 할 수 있어. 왼손으로 냄비 잡고 오른손으로 국자 들고 계셨어요. 오른손이 떨렸어요. 근데 꽉 잡고 있었어요. 놓지 않으셨어요. 엄마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 된장찌개 하나 못 끓이면 어떡해. 웃으셨어요. 그 웃음 보니까요. 울컥하더라고요. 반년 전에 병원 침대에서 제 이름도 못 부르시던 분이 지금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시잖아요. 오른손이 떨려도 국자를 안 놓으시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구나. 같이 밥 먹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셋이서요. 아버지가 된장찌개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솜씨가 돌아왔어. 맛있다. 맛있긴. 간이 좀 센데. 아니야, 딱 좋아. 그 모습 보면서 결심이 더 굳어졌어요. 설거지하면서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응? 나 이혼하려고.
어머니가 설거지하던 손을 딱 멈추셨어요. 한참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엄마, 들었어. 화나? 화는 왜 나? 내 인생인데.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정희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을게. 너 행복해? 아니, 1초도 안 걸렸어요.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그럼 됐어. 행복하지 않으면 떠나도 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셨어요. 엄마가 아파서 내가 더 힘들었지. 엄마 때문에 고생하면서 그 사람한테 시달리고. 다 알아. 다 알고 있었어. 엄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안 아팠어도 이 사람은 이랬을 거야. 병 때문에 본색이 나온 거지.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사람은 힘들 때 본색이 나와. 동훈이는 내가 힘들 때 옆에 없었어. 그런 사람이랑 평생 살면 안 돼. 아버지가 거실에서 듣고 계셨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정희야, 아빠가 힘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근데 내가 결정한 거면 아빠는 지지한다. 울었어요.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동훈 씨가 소파에 있었어요.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동훈 씨, 할 말 있어. 뭔데? 핸드폰 보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저를 안 봐요. 나 좀 봐. 동훈 씨가 올려다 봤어요. 이혼하자. 동훈 씨가 피식 웃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야,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동훈 씨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제 눈을 보더니 알았나 봐요. 진심이라는 걸. 너 진심이야? 응. 왜? 다 말했잖아. 병원에 한 번도 안 온 것. 집안일 하나도 안 한 것. 시어머니 차별에 한마디도 안 한 것. 내 어머니도 아닌데라고 한 것. 다 말했잖아. 근데 달라진 게 없잖아. 그게 이혼할 일이야? 나한테는 이혼할 일이야. 동훈 씨가 당황했어요. 진짜로 당황한 게 얼굴에 다 보였어요. 정희야, 내가 좀 잘못한 건 알아. 고칠게. 이혼은 좀 아니지 않나? 늦었어. 아이들 생각해. 서연이 준서 생각해.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서연이가 아빠 엄마 싸우는 거 다 듣고 있어. 할머니한테 차별받으면서 상처받고 있어.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지 않아. 서연이가 나중에 이런 결혼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동훈 씨가 아무 말 못했어요. 변호사 상담 받았어. 협의 이혼으로 하자.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양육비 매달 150만 원. 일주일 줬어요. 생각할 시간이요. 일주일 뒤에 동훈 씨가 말했어요. 알았어. 하자. 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울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답답했던 게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이혼 절차 밟았어요. 법원 숙려 기간 한 달 있었어요. 그 한 달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어색했지만 싸우진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서연아, 준서야. 엄마 아빠가 따로 살기로 했어. 너희는 엄마랑 살 거야. 준서가 울었어요. 왜? 아빠 안 가면 안 돼? 동훈 씨가 준서를 안았어요. 준서야. 아빠가 안 없어지는 거야. 따로 사는 거지.
자주 볼 거야. 서연이는 안 울었어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밤에 서연이가 제 방에 왔어요. 엄마, 응? 잘한 거야. 뭐가? 이혼. 엄마 많이 힘들었잖아. 나 다 봤어. 엄마 화장실에서 우는 것도 다 들었어. 중학교 2학년짜리가요. 다 알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운 것까지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더 좋은 환경 만들어줄게. 울지 마, 엄마. 나는 괜찮아. 이혼 확정됐어요. 4월이었어요. 아파트 매각해서 반반 나눴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졌어요. 양육비 매달 150만 원. 용인에 20평짜리 아파트 전세 얻었어요. 작았지만 우리 셋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이사하는 날, 서연이가 짐 옮기는 거 도와줬어요. 준서도 작은 상자 하나 들었어요. 끙끙대면서 들더라고요. 새 집에서 첫날 밤이에요. 살림도 다 안 풀었어요. 이삿짐 상자가 거실에 쌓여 있었어요. 셋이서 거실 바닥에 앉아서 치킨 먹었어요. 배달시킨 거요. 접시도 안 꺼내고 치킨 박스 열어서 손으로 뜯어 먹었어요. 준서가 닭다리 뜯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응? 이 집 좋다. 좋아. 작은데? 작아도 좋아. 엄마가 웃으니까. 그 말에 멈췄어요. 엄마가 웃으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웃고 있었어요. 치킨 먹으면서 웃고 있었더라고요. 오랜만이었어요. 서연이도 웃고 있었어요. 준서도 웃고 있었고요. 셋이서 이삿짐 사이에 앉아서 치킨 먹으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거면 됐어요. 5월이었어요. 어머니가 거의 다 회복되셨어요. 지팡이 없이 혼자 걸으셨어요. 천천히지만 혼자요. 오른손으로 젓가락도 쓰셨어요. 어머니가 우리 새 집에 오셨어요. 이야 깨끗하다. 정이야 잘했어. 엄마 좁지? 뭐가 좁어? 딱 좋아. 어머니가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여주시고 서연이 준서한테 밥 퍼주셨어요. 서연아, 준서야. 외할머니가 밥 해줄게. 많이 먹어. 준서가 입 가득 밥 넣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그래. 더 먹어. 어머니가 준서 머리 쓰다듬으셨어요. 서연이 반찬 더 올려주셨어요. 저는 부엌 문에 기대서서 봤어요. 그 모습을요. 이거다. 이게 가족이다.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아프면 같이 걱정해주고, 밥 한 끼를 차려주면서 웃어주는 거. 그게 가족인 거예요. 혼자 다 하는 게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죠. 당연히 힘들었죠. 근데 이상하게요. 전보다 덜 힘들었어요. 도와주지 않는 사람 옆에서 혼자 다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혼자 하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원망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기대했다가 실망할 일이 없으니까요. 가끔 밤에 아이들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생각나요. 동훈 씨가 했던 말. 내 어머니도 아닌데. 그 말이요. 이제는 안 아파요. 그때는 모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빠졌어요. 대신 다른 말이 남아요. 어머니가 하신 말. 행복하지 않으면 떠나도 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맞아요, 엄마.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었어요. 떠나도 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떠나도 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김정혜 씨는요, 지금 46이에요. 용인에서 아이 둘이랑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거의 다 나으셨어요. 사당동에서 아버지랑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딸내 와서 된장찌개 끓여주시고, 손주들 머리 쓸어주시고, 웃으시면서 돌아가세요. 정혜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 했어요. 결혼 15년 동안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참으면 참을수록 나만 무너지더라고요. 내 어머니가 아플 때 옆에 없는 사람이랑은 더 못 살겠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내 부모가 아프면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병원 가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내 어머니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15년 결혼을 끝냈어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요. 혹시 친정어머니 얼굴이 떠오르셨으면요. 전화 한 통 하세요. 엄마 밥 먹었어? 그 한마디면 돼요. 그 한마디가 어머니한테는 전부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